여러분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즘은 웬만한 금융거래가 대부분 모바일과 컴퓨터를 비롯한 모바일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누가 나의 컴퓨터를 해킹하면 어쩌나, 거래 정보가 조작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거리, 바로 보안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이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 정보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개발되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통화는 주요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행하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완벽하게 보안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고안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개발했는지는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실 안에 1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5명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려줬다는 그 증거를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거래 장부에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의 거래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와 B가 거래를 했다는 하나의 거래 내역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A와 B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B라는 사람과 E라는 사람이 두 번째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거래가 됐다는 내역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래라는 블록, 그리고 두 번째 거래라는 블록이 쌓이게 되죠. 이런 거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거래 내역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블록이 마치 쌓이는 것처럼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 거래를 할 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에도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고요.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하나의 거래를 할 때에도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융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혼자서 모든 거래를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커가 이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침투를 해서 이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금융 내역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의 거래 정보, 그리고 B라는 사람의 거래 정보, 이 모든 정보를 H, C, D, E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죠. 해커가 침투를 해서 거래 정보를 조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A라는 한 사람의 거래 정보만 조작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래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해커가 이 시스템에 침투해서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침투를 해야 됩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이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블록체인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에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게 되고요.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이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저장해야 되는 비용도 필요했죠. 이런 비용까지 사라지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거래 내역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증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거래 내역이 틀렸다는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별도의 검증 기구도 없이 거래 내역의 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상품을 거래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때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매자가 있고 B라는 판매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구매자가 돈을 B라는 판매자에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허공에 돈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라는 판매자가 A라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전송을 완료했을 때 그때 이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돈을 B라는 판매자에게 보내는 것이죠. 물론 블록체인의 단점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인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승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래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골드만삭스와 BOJ 그리고 JP모건 등 9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블록체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시중은행들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